네, 지역의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 이스토크 시간입니다. 조기 대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도 속속 지역을 방문하며 지역 관련 공약을 내뱉고 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각 당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반영이 될지 또 이야기하는 공약들은 또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약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3년 만에 다시 또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기 대선에 대한 지역 민심부터 좀 살펴볼까요?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2017년도의 대선과 좀 구도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은 특히 어떤 전국 민심, 표심을 좀 보여주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당선자의 득표율이 인천의 득표율과 거의 흡사한 스윙보터라는 그런 지역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무 이제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한 후보의 그 우세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지금 인천의 민심도 좀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는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현안들이 이 중앙정부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 그런 좀 산적한 이 과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인천 시민들의 민심이 좀 더 우리 지역에 또 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과의 어떤 매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을 살펴보자. 또 지역의 공약이 얼마나 대선 공약에 녹아들 것인지 살펴가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 만큼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시에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각 정당 후보들에게 자세히 정리해서 지자체들도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 나왔잖아요. 일부 나왔는데 기대만큼 아닌 것 같아요. 내용들이 일단 어떤 인천을 어떻게 하겠다 공약을 좀 평가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인천시가 각 후보, 각 당에 10개의 인천시의 핵심 현안들을 좀 공약에 포함시켜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공약을 수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국가 단위의 사업 중에 교통 관련한 사업들, 특히 이 철도 사업들은 상당히 이 국가 예산이라든가 기간이 상당히 긴 사업들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신중함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거대 어떤 이 인천의 이 항공 또는 뭐 항만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서 뭔가 이제 글로벌 허브로서의 큰 도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이 인천 시민들 혹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냥 청사진 같은 그 장밋빛 미래를 좀 제안하는 부분들 과거에 좀 유정복 시정부도 뭔가 어떤 도시 무슨 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것들이 사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청사진만 제안하는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의 좀 공약들은 조금 더 인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그동안의 인천시 해묵은 현안들, 특히 이제 교통 관련된 SOC 사회 간접자본 관련된 공약을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내놓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주당의 경우는 지역구별 이제 주요 공약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현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동구라든지 연수구의 현안이죠. 제2 경인선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 서구 또 더 나아가서는 검단구로 분구가 된다고 볼 때 GTX D 노선이라든지 거의 뭐 이거는 모든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부평구와 미추홀구의 또 공통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경인 전철, 경인 고속도로 지하 문제들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교통공약 중점으로 민주당의 공약이 좀 집중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인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명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종복 시장이 그동안 역점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 위주로 공약을 그대로 김문수 후보가 수용했다, 그걸 받아들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발 KTX 조기 개통이 이종복 시장의 핵심 공약인데요. 그거를 더 연장을 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제2공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순환선이죠. 인천 지하철 3호선을 뭐 추진한다고 하거나 뭐 장기 기간에 걸리는 계획이긴 합니다만은 송도 트램이라든지 이게 다 교통 공약들인데요.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좀 손쉽게 이 공약을 만들어서 취합해서 열거해서 좀 쉽게 공약을 만들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이제 개편되는 행정 체계에 맞도록 새롭게 신설되는 구의 어떤 그 사업과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촘촘히 담았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민주당 후보가 지금 우세한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현실 가능한 정책들을 좀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노후 정비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이게 소래습지를 국가 지정 공원으로 만들거나 캠프마켓을 친환경 공원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지금 인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순위에 두면서 이제 전반적인 도시 그림을 그려간다는 점에서 좀 더 인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좀 공약을 냈고 그게 민주당 정부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나름 두 분께서 말씀하신 논리도 다 이해가 가고요. 자, 뭐 여러 개 이야기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 뭐 이야기가 이 공약에서 꼭 해야 될 얘기고 앞서서 가장 시급한 게 뭔지도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교통 현안 중에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급조되거나 기존에 있던 공약을 취합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할 만한 신선하거나 눈에 띄는 공약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막대한 지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 수 있을까? 기존에 있던 공약을 다시 취합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굳이 하나씩을 꼽자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검단과 김포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검토. 이게 조금 저는 눈여겨볼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계양 테크노밸리에 광역철도가 들어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걸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역시 지역 현안으로서 물론 그걸 어떻게 하겠다. 뭐 아까나 뭐 박촌이라든지 계양역의 갈등 같은 문제는 없이 계양 테크노밸리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 정도의 얘기. 뭐 두 후보 모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추진하겠다보다는 검토하겠다, 뭐 대책을 마련해보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구체성을 결합하고 있다는 모습은 공이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재명 후보 측은 실현 가능한 위주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추상적인 것보다. 뭐 그런 이유도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제2공항철도와의 추진에 관련해서 좀 미온적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저는 미온적이라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GTX-B를 비롯해서 지금 광역철도망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거나 진행하기로 한 사업들이 인천 안에 지금 산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공항철도 뭐 추진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기존의 어떤 지금 교통방 속에서 이것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사업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2공항철도 부분이 좀 미온적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차기 정부가 해야 하는 그 역할들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할 때 공약 이행률이 95%에 거의 육박하는 공약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예 불가능한 아까 제2공항철도 사실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큰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은 과감하게 빼고요. 또 기존에 알고 있는 기존 공약들 역시 아까 말한 검토, 지원, 뭐 확대
때 이런 식으로 좀 다소 좀 약간 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신중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는 면에 있어서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제 인천은 제3 연륙교 준공이 다가오는데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저 좀 위쪽인데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김포에서는 지금 이쪽 인천에서는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덜해 보여요. 물론 구조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제3 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 이거는 이종복 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여야 후보에게 제안을 한 공약으로 반영시켜달라 한 얘기인데요. 여야 후보 모두 이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제3 연륙교 이제 연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명칭 놓고 뭐 갈등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3 연륙교 개통에 따르는 인천대교 영종대교에 대한 예. 손실 보전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초에 무료화가 아니라 한 통행료 4,000원 이상의 통행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인천시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청라와 그리고 영종에 있는 주민들 간의 이런 통행료 문제 때문에 인천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앞서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런 괜한 또 부담스러운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요. 괜한 덜컥 이거를 뭐 무료화해주겠다라고 했다가는 공약 지키기 어려운 일이 현실적인 문제가 작용했다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을 다 이렇게 열거해서 취합하는 수준에서 이런 분위기, 이런 기조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공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역시 뭐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GTX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지난 선거 때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때는 거의 뭐 노선을 뭐 D다, E다, 뭐 이후에는 플러스 연장선이다, 뭐 하여튼 제가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그 뉴스 기사 하나 하나에 막 출렁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GTX라는 확장, 뭐 이런 좀 확대된 전체적인 느낌만 좀 받을 뿐 특정 노선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뭐 연장하자 이런 얘기들은 아끼고 있거든요. 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 GTX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기대감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낮아졌다. 그건 학습된 낮아졌다고요? 효과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이게 GTX가 건설되기로 결정이 되는 순간 뭔가 이 직접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이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거든요. 과연 그랬을까라고 지켜본다면 전혀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철도만 세워진다고 놓여진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인천 시민들의 지금 이제 생각하는 수준들이 이 GTX 그게 이제 B 노선이든 뭐 2노선이든 그 노선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갖는 것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 거의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공약을 좀 강조해서 내는 것조차도 각 후보 진영에서는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제 수도권 GTX 전반적으로 이제 전국 단위의 GTX, 예를 들어서 뭐 이 광역 도시의 흐름을 좋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제가 봐도 좀 강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각 지역에 줄 수 있는 어떤 부동산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거와 다르게 이제 시민들이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세요? 저는 기대가 되는데. 예. 광역 급행철도선 GTX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에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약에 대해서 이게 좀 뭔가라고 싶을 정도로 좀 신선한 감이 없다라고 좀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이 김 후보의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GTX를 만들겠다. 지금 그런 공약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뭐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공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저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광역 급행철도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마다 이게 필요한 건지, 과연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과연 이게 물론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만한 그만한 효용성이 나올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약만큼 김문수 후보가 정말 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은 아주 안 좋은 공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 1시간 경제권이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GTX A, B, C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D, E, F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오히려 뭐 새롭거나 뭐 다른 건 없지만 오히려 현실적이고 크게 당연한
공약 그렇게 제시를 해야지. 어차피 새로운 공약을 만들 게 아니거나 구체적으로 할 게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걸 제대로 하겠다고 해야지 뜬금없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GTX를 만들겠다. 요거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GTX를 만든 게 아니라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거나 메가시티를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부동산 경기와의 영향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고 지금 민주노동당과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도 있잖아요. 교통 관련 공약을 어떻게 접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군소정당이다 보니까 인천 내 교통 공약이라고 해서 따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명도 민주노동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부평 GM에 와서 이제 노동에 대한 이제 공약을 한 것이 전부라서 이게 교통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이렇게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처럼 이 별도의 이제 현안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라든지 권영국 민주당 후보는요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도 지금 하지 않은 상황일 정도로 구체적인 공약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준석 후보 정도는 전국에 있는 10대 공약 정도로 해가지고 공약이 나와 있는 정도라서 인천 공약을 굳이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해봐야겠어요. 저희가 분야가 하도 많아서 오늘 다 끝내진 않을 거고요. 분야별로 좀 뒤에 두고 이어서 계속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드릴 마지막 질문. 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 이거 한 번 더 할게요. 각 후보들이 이 문제를 지금 환경부를 비롯해서 서울, 경기, 인천 4자 협의체를 수년째 이어가면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4차 대체 매립지 공모 중이죠.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일단 해석인데, 자, 각 후보들이 좀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종료,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묘한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까지 전 정부도 그렇고 현시 정부도 대체 매립지를 찾는 것에 조금 더 이 현실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 매립지는 아무리 차기 정부가 들어와도 이게 4자 회담에서 환경부 그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도권의 세 광역 도시가 이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이 지금까지 이걸 떠안았으니 이제는 그게 경기도나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명분은 있으나 지금 뭐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립할 수 있는 땅이 없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계속 들어왔고 4자 회담을 진행한 지는 수년이 됐습니다. 이게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느냐?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지난 정부에서 이걸 총리 산하의 어떤 이것만을 핸들링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만들었다면 조금 더 합의의 속도가 빨랐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것은 세계의 이 광역도시 간의 협의가 우선 돼야 되는 문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정말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느냐. 아무리 조건을 낮췄다 하더라도 이 매립지를 떠안을 수 있는 저는 지자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기 정부가 이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꼭 그게 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찾는 부분보다는 지금 환경정책을 바꾸면서 이 지난 7기 정부에서 좀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자체 매립지를 만드는 방법. 각각의 광역이 각각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부가 오히려 그걸 조금 더 이 논의의 테이블에 좀 비중 있게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가 그러면 더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렇죠. 보이는데. 네네 그렇긴 하죠. 저도 이 두 후보들, 이제 유력 후보들이죠.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오히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총시 산하 전담기구 만들겠다는 물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때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비해서 공약은 상당히 후퇴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좀 뭔가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교통 분야 또 공약 이야기 또 쓰레기 매립지까지 일부 해봤는데요. 저희가 분야별로 좀 떼서 자세히 더 얘기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의 인천 관련 공약 이야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